자, 5단원 실수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뭐 일단 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중학교 때 이미 학습을 하기도 했고, 뭐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마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익숙은 하지만 한번 수라는 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어떤 스토리텔링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한번 쭉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 처음부터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가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옛날에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였어. 먹는 건 되게 중요했으니까. 뭐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빵을 예로 들자면 내가 갖고 있는 빵이 이렇게 하나 있거나, 그다음에 두 개 있거나, 그다음에 세 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개 있는지 카운팅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와 같이 이제 개수를 표현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이 생긴 거고, 이를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자연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연수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에서 형성된 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그런 빵을 내가 만약에 세 개 있다고 하는 건데, 뭐 이제 내 친구가 하나 먹게 됐어. 하나 먹게 되면 빵이 하나 줄겠지. 그럼 이렇게 하나 줄어들게 되면은, 그럼 이 줄어듦의 개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어떻게 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연수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별도의 어떤 또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의 기호를 표현해서 수를 표현했고, 이를 이제 음수라고 부르게 한 거죠. 음수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수까지 했는데, 만약에 빵을 다 먹었어. 갖고 있는 걸 다 먹었어. 하나도 없어, 빵이 지금. 빵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빵이 하나도 없음.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데, 없음이란 건 그냥 우리가 뭐 예전에는 그냥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뭐 수로 표현할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이란 거 어쨌든 수로 나타내가지고 뭔가 대상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 빵이 없음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수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0이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수로 웬만한 건 나타날 수 있었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수, 그 다음에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0, 그 다음에 줄어듦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수,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정수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근데 그러다가 빵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풍족하면 모르겠는데, 빵이 어느 날에는 이제 얼마 없어가지고 빵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요거를 딱 절반 해가지고 친구랑 하나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수, 0, 음수 이렇게 수체계만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절반된 상황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몇 개라고 불러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은 두 조각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두 조각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수학에서는 이제 수로 나타내야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쪼개서 나타내는 수, 그걸 이제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분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분수.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쪼개서 나타낸 수이다. 그럼 만약에 기호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건 두 조각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럼 두 조각 중에 하나인 건데 기호적으로는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2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이때 이 아래에 오는 이 2를 갖다가 우리가 분모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오는 1을 분자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다면 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요건 1을 2로 나누게 되면은 0.5 이렇게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수 같은 경우는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수,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돼요? 0.5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0.3333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분수를 만약에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이렇게 유한하게 제한되는 경우하고, 하나는 무한하게 쭉 뻗어나가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에 대한 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유한하게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유한한 어떤 지점에서 끝난다 해가지고 유한소수. 그 다음에 이렇게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게 있는데, 근데 얘는 일단 무한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무한소수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은, 지금 보면 3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순환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한소수이긴 하나, 어쨌든 같은 부분이 계속 순환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환소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순환소수. 이렇게 두 가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 자연수 0, 음수,
유수처럼 보이냐? 음수죠, 음수. 그 다음에 유한소수, 순환소수. 얘네들은 다 어쨌든 이렇게 분수로, 비율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율이 있다, 있을 유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는 얘네들 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면은 유리수이긴 한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써줍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이렇게 이제 유리수까지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을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의 무리를 형성한 한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피타고라스고 평안의 피셈이라고 합시다. 그 피셈은 모든 수가 이제 자연수의 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도 어쨌든 비율 자체가 분모랑 분자 여기에서 분모도 자연수, 분자도 자연수고 그 다음에 정수 자체도 싹 다 자연수고 그 다음에 음수는 이제 자연수에 뭐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0은 뭐 없음이었으니까 이제 좀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모든 수는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피셈의 논리였는데 근데 어느 날 누가 딱 이제 뭔가 하나 제시한 거야. 이거는 지금 비율로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데요? 라고 한 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대각선의 길이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건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쨌든 정사각형인 거니까 그럼 1, 1, 그 다음에 요 길이 값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지금 이 길인 거니까 이 길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게 되면 네모의 제곱인 거고 그럼 네모의 제곱이 2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걸 제곱해서 2가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네모에 일단 수를 몇 개 집어넣어 봤어. 1 집어넣으니까 그럼 1의 제곱 1이니까 안 되고 2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4니까 안 되지. 그럼 1과 2 사이 어떤 수일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1.1, 1.2, 1.3, 1.4, 그 다음에 1.5 그런 식으로 쭉쭉쭉 수를 집어넣어 봤는데 아무리 해도 유리수 범위에선 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수가.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거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상황인데 이 어떤 수, 요걸 이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유리수 범위에서는 이와 같은 수를 표현할 개념이 이제 필요해진 거고 그때 얘는 이제 비율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율이 없는 수라고 해가지고 무리수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이제 다른 범위로서 무리수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을 하기로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루트 2라 하자. 루트 2.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은 1.414 쭉쭉쭉 가는데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무한히 뻗어나가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무한소수 하나 종류 중에서 순환소수처럼 같은 부분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1.414 쭉쭉쭉 가는데 이 뒷부분이 순환하는 부분이 없어. 반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무리수이긴 한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가로로 쓸까요? 순환하지 않는 그 다음에 무한소수다. 무한소수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를 쭉 쪼개놓은 개념이 이제 우리가 실수의 분류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실수의 분류를 하였다. 그럼 이렇게 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적용해 봤으니까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럼 이제 수에 대해서 한번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소관계. 그럼 먼저 자연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과 2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우리 뭐 어린 친구들도 대답할 만큼 당연히 2가 더 크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대소관계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둘 중에 큰 수가 큰 게 이제 당연한 거지. 그럼 한번 음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 당연히 더 크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1과 2 중에 2가 더 큰데 뭐 어떤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가 와서 여기도 2가 더 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논리적인 답변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우리가 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관점이 당연히 수직선, 항상 수직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1, 2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놓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거지.
왜냐하면 아까 1, 2를 봤었을 때도 결국에는 2가 1보다 큰 이유는 뭐겠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만약에 얘를 거리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양수 범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거리가 멀수록 뭐 하는 거야? 수가 더 큰 수인 거지. 그러면 음수는 어때? 음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수록 어떤 수야? 더 작은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양수 범위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음수의 경우에서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작을수록 큰 수인 거지. 이 거리보다 이 거리 비교해 봤을 때 이 거리가 지금 더 뭐 한 거야? 더 짧지? 그러니까 이게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거리 개념, 수직선 위에서 거리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절대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을 표현해서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수, 즉 떨어진 거리가 작은 수가 뭐한 수다, 큰 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항상 수는 수직선 위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수직선 위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 위에서는 원점이라고 했지만 요 점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선분의 길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리라는 것은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은 표현.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절대값을 마주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로는 먼저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절대값의 기호는 이렇게 뒤에 수의 양옆에 짝대기를 쓰죠. 그러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이 값이 어떤 경우, 0 이상인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해석. 그래서 만약에 0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a라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게 음수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직선 하나 쭉 그려주고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가 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게 요 이제 절대값 a인 거니까, 그러면 거리가 a 되는 지점은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럼 얘네들의 거리는 이렇게 절대값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a가 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하고 a에 표시를 해줘서 a-0 그 다음에 절대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지점은 a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거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거리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좀 일반화해서 x-a의 절대값 요거가 이제 b가 된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 상황 자체에서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수직선 위에서 지금 누구하고 요 x하고, 그럼 요 x에 대해서 좀 강조의 표시, x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는 거야? 요 a.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몇 색깔을 예로 해줄까? a. 그래서 요거 a, 지금 x하고 a 사이에 어떤 거리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a 사이의 거리가 사이의 거리가 지금 뭐가 된다라는 거야? b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b다. 그럼 이 내용 한번 적용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x-2의 절대값은 3이다. 그럼 요걸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수직선 상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점은 누구야? x와 a 사이의 거리. 그러면 x와 2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지금 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인 거니까 2 사이의 거리가 이와 이제 x 사이의 거리가 3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2와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은 만약 이쪽에 찍는다면 요 거리가 3인 거니까 여기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3인 거니까 마찬가지 이 지점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등호인 순간 말고 만약 들어 x-2의 절대값이 만약에 3보다 작은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야? 2하고 x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는 지점보다 작은 부분인 거지. 그럼 우리가 만약 색깔로 표현을 해주자면은 2하고 x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은 딱 5야. 근데 그거보다 작대. 그럼 이 부분들인 거지. 그럼 반대로도 2하고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 딱 마이너스 1인 건데 그 지점보다 작은 지점.
그러니까 요 거리를 요 이제 지점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부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x가 지금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상황에 있고 5보다는 작은 상황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말고도 큰 상황도 있으니까 x-2의 절대값이 3보다 큰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 5, 우리가 딱 3이 되는 거리가 5였는데 근데 이거보다 뭐 하는 거야? 더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와 x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는 지점 3이 되는 지점이 딱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거리가 더 크다는 거니까 따라서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는 5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서 좀 더 이제 하나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x-1의 절대값, 그 다음 플러스 x-3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6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x값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서 생각하는 게 또 기본인 거니까 수직선 하나 쫙 그려주고 여기는 기준이 뭐야? 1하고 3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찍어봐. 1 찍어주고 3 찍어주고 그 다음에 1과의 거리가 x, 1과 x 사이의 거리인 거고 얘는 그 다음에 3과 x 사이의 거리인 거고 걔네 둘을 합쳐서 6이 된다. 일단 모르니까 아무데나 하나 찍어봅시다. 이 사이에 하나 찍어보게 되면은 그러면 x가 만약에 여기라고 하게 되면은 x와 1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고 그 다음에 x가 3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거를 생각했을 때 걔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건 거니까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요 길이 값인 거니까 2인 거지. 3과 1에서 3에서 1 빼면은 딱 요 길이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값이 지금 2인데 그게 6이 돼야 된대. 어쨌든 요 사이에 있으면 안 되겠네. 요거 이제 벗어나서 쭉 가야 될 텐데 그럼 만약에 딱 여기 찍힌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길이 값은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겠지. 색으로 좀 구분 있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요만큼 더하기 그 다음에 3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거리가 6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1부터 3까지의 거리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거잖아. 2는 항상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했더니 4가 된다는 거지. 요만큼이 2로 확정적인 거니까. 그러면 얘랑 더해서 4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더해서 4 된다는 거는 요 길이 값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2. 그러면 3에서 2만큼 더한 거니까 5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면 1부터 5까지의 거리 4,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의 거리 2 해가지고 딱 6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쪽도 어떻게 되겠어? 반대쪽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반대쪽도 2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가능한 값은 x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오게 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x-1의 절대값 플러스 x-3의 절대값이 이 만약에 6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거리가 6이 되는 지점보다 그 안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똑같이 수직선을 그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5가 찍히는 건데 그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딱 얼마가 되는 6이 되는 지점이었고 그러면 그 거리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지점 값은 요 안쪽이 되겠지. 요 안쪽 애들은 다 뭐가 되겠어? 그 거리가 6보다 작게 되겠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만든 기호 하나를 볼 건데 편하게 이제 갓셈이라고 하게 되면 수학자 갓셈은 정수와 관련돼서 색깔이 이상하네. 하얀색으로 정수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정수와 관련된 법칙을 좀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불편을 이제 느끼게 돼요. 어쨌든 정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수 부분을 다루는 건데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수학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2.5라던가 혹은 뭐 3.789 아니 789 3.789 글씨를 좀 예쁘게 3.789 그다음에 아니면 4.99999 이렇게 계속 뒤에 소수 부분이 딸려서 나오게 되는 어떤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소수 부분이 생기게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갓쌤이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정수 부분에만 좀 초점을 두어서 이제 계산하고 연구하고 법칙을 이제 다뤄보는 거지. 따라서 2.5 같은 경우에는 정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2가 될 거고 3.789 같은 경우에는 정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3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정수에만 초점을 두면 4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숫자를 2로 이 숫자를 3으로 이 숫자를 4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고 그럼 그걸 기호로 여기 숫자 옆에다가 양옆에 이렇게 대괄호 씌우듯이 이렇게 대괄호를 씌워보자 이렇게 기호를 씌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2.5에 이렇게 대괄호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건 2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이다. 얘 같은 경우는 4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약속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갓셈은 어떤 수에 대해서 소수 부분을 버림해서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2.5, 얘가 여기서는 2.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2, 얘는 3.789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3, 이런 식으로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로 표현되게끔 하는 이 기호를 도입을 한 거고, 얘를 이제 가우스 기호라고 이제 이름 부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가우스라고 하는 거는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양옆에 대괄호를 해가지고 가운데 하나 숫자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된다. 최대 정수로 표현하게끔 기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우스라는 게 이제 정수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럼 실수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실수라는 게 어쨌거나 어떤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 있는 게 실수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을 실수 부분이 아니죠. 소수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을 h라고 하게 되면은 0 이상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그 숫자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이라는 숫자를 이제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한다. 그런다고 하면 정수 부분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 부분은 0 이상 1보다 작은 부분인 거니까 0.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2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나눌 건데 항상 소수 부분은 뭐 해야 된다? 0 이상이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를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0.32 이렇게 쓰게 된다면, 지금 이 마이너스 0.32는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이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는 지금 소수 부분이라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얘를 소수 부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어떤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서, 그럼 나머지 계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여기 부분 마이너스 0.3이하고 1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먼저 합쳐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0.68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이만큼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얘를 이제 수직선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직선 상에서 0이 있다고 한다면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게 되면은 2.32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찍혀가지고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나오는 거고, 그때 이제 정수 부분은 2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걔 정수 부분은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이제 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그때 이제 소수 부분이 0.68이 나오게 된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이 가우스라는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였냐, 우리가 가우스를 치우게 된다면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그거인 즉슨 실수의 정수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에다 가우스 씌우면은 2가 나오는 거고, 걔의 의미는 그 실수의 정수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32도 가우스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그 마이너스 3의 의미는 정수 부분인 거지. 따라서 가우스 x가 의미하는 것은 x의 정수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정수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 부분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소수 부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가우스 x를 표현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소수 부분인 거니까 이 실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게 되면은 그러면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실수는 그대로 x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수 부분은 지금 가우스 x라고 표현해놨으니까 그러면 빼기 가우스 x 이렇게 쓰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다? x의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우고 그 다음에 루트 7 빼기 그 다음에 루트 7에 가우스 씌운 거에다가 가우스 씌운 거, 요 값을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루트 7이라는 거는 어쨌든 2점 얼마만 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되겠지.
그러면 얘 이제 위에 분자 부분은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7의 이제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분모죠. 그럼 얘는 일단은 그냥 루트 7 써주고 빼기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가우스를 좀 기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직선상 위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어떤 정수 n의 값이 있고, 그 다음 정수 값인 이제 n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x 이렇게 하나 놓이게 되면,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어쨌든 가우스 x라는 것은 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 x라는 것은 범위상 놓고 따졌을 때 이 x는 n 이상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등호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 등호 들어가 버리면은 또 이제 최대 정수가 n 플러스 1로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우스 x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우스 x 값이 n이라고 하게 되면 이 범위 값이 이 한 칸의 정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도 이 x가 요 범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럼 정수의 한 칸 범위 안에 있게 되면은 이 x라는 것은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 가우스로 쓰이게 되면은 이제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 n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결국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우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정수 단위로 끊어 생각하는데 한 칸의 정수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 우리 예를 들어서 x가 1 이상이고 3보다 작다. 그랬을 때 가우스 x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제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가우스 기호 안이 정수 단위로 한 칸 한 칸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가우스 안의 값은 x고, 그럼 x가 정수 단위로 한 칸 한 칸 끊어 생각하려면 1부터 시작해서 한 칸 끊으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하나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2부터 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올 수 있는 거야? 3까지인데 이제 3 이후부터는 없지. 여기는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1번 상황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1이 되겠고, 가우스 값이.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는 2가 될 거니까 가우스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x가 만약에 1 이상이고 2보다 작은 상황에서 x제곱의 가우스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항상 가우스 안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수 기준으로 한 칸씩 끊어서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x제곱을 봐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제곱을 해봐야지. 그럼 x제곱을 하게 되면은 1 이상이고 4보다 작다. 그럼 이 x제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한 칸 단위로 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끊어봅시다. x제곱의 1 이상이고 2보다 작은 상황, 그 다음에 x제곱이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상황, 마지막으로 x제곱이 3 이상이고 4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끊을 수 있겠지. 이후엔 없지. 4까지인 거니까. 그러면 1번 상황부터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가우스 값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에다가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지금 1인 거니까 여기에선 1이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뭐 x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럼 x의 범위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쓰게 되면 x는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똑같이 여기서는 2가 나오겠고, 그때 x값은 루트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3이 될 거고 여기서는 x가 루트 3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를 딱 보게 되면은 가우스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한 칸 단위로 정수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방정식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우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가우스 x, 그 다음에 빼기 3, 요 등식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제 가우스 x 값이 나오겠죠? 가우스 x 값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3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우스 x 값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 자체를 가우스 값이 어떤 정수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은 그 x는 이러한 범위 안에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x 값은 3 이상 4보다는 작다. 그리고 요 범위 안에서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는 작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x의 이제 가능한 해 범위가 된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개념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이제 넘어가서 기본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 5-1번부터 봅시다. 기본 문제 5-1번에 1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A 값이 주어져 있는데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3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의가 A 플러스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거 이제 간단히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항상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A 플러스 1은 지금 A에서 플러스 1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은 0 이상 값이 되는 거지, 이쪽 부분에서. 그럼 0 이상인 거고, A-3은 여기에서 3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여기 부분 A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0 이상인 거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면 A 플러스 1.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인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A에 플러스 3,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을 보게 되면은 2번에서 A는 그냥 실수라고 하네. 그랬을 때 Q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절대값에 A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있고 마이너스에 절대값에 A 마이너스 A 절대값에 절대값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걸 이제 값을 구해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똑같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절대값이 풀리는 게 0 이상이면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은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그럼 A의 범위를 나눠봐야 되겠네. 그럼 A가 어떻게? 첫 번째로는 A가 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A가 0 이상인 경우는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A가 0 이상인 거니까 얘는 그대로 A로 나오겠네. 그러면 앞에 건 2A인데 2A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일 거니까 그럼 여기 절대값 그대로 나오게 되면 Q는 2A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에서 우리가 A의 절대값에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지금 A가 0 이상인 거니까 그럼 A에서 A 뺀 거니까 이 사라지겠네요. 여기가 아예. 그래서 Q는 2A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A 절대값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그럼 여기가 사라지면서 Q 자체는 여기 앞에 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에 여기에는 A 절대값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니까 2A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A가 음수인 거니까 그럼 2A도 음수겠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2A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Q는 A가 0 이상이든 A가 0보다 작든 상관없이 Q는 그냥 항상 2A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 다음 문제인 기본 문제 5-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기본 문제 5-2번. 자,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러면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4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게 어떤 거냐면 가우스의 5분의 K의 제곱의 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우스 안의 값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요 가운데 이제 기호 안의 값이 어떻게 될지부터 봐야 되겠네. 그러면 K제곱부터 먼저 써주게 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4, 9, 16 이렇게 가질 수 있겠고, 얘를 이제 5로 나눈 거잖아. 그럼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4, 5분의 9, 5분의 16 이렇게 4개의 값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수익선상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0, 1, 2, 3, 요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4까지 할까? 그러면 이제 5분의 1부터 찍어보면 5분의 1은 여기 찍힐 거고, 5분의 4도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9는 지금 1과 2 사이에 이렇게 찍히게 되겠지? 5분의 16은 3보다 조금 크게 찍힐 것 같고, 그럼 얘네들이 찍히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가우스 5분의 K제곱 요 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얘네 두 개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0이죠. 0 하나 나올 수 있고,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1인 거니까 1 나올 수 있겠고,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3이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과 3 이렇게 세 개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게 되면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야. 그럼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100보다 작은 거니까 99까지만 되겠죠. 99까지만 되겠고, 이제 가우스 4분의 x 하고 4분의 x가 같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우스 6분의 x 하고 또 6분의 x가 같아.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 x의 개수. 그러면은 지금 딱 해석해야 되는 게 얘를 해석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가우스라는 건 어떤 거라고? 얘는 정수야, 정수값. 우리가 정수분이라 했듯이 얘는 정수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정수라는 거는 4분의 x가 어떤 정수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4분의 x가 어떤 정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를 모르니까 n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x가 어쨌든 정수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6분의 x도 모르니까 일단 m 이렇게 해가지고 m, 그 다음에 n 모두 뭐다? 정수다, 정수. 정수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x의 개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x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려면 x가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오게 되고 4n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x가 얼마가 나오죠? x가 6m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하고 동시에 지금 만족시키는 상황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어쨌든 x라는 걸 보게 되면은 n은 지금 정수인데 그리고 x는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0이면 안 될 거 아니야? 0이면 안 되니까, 0이면 x가 0 나오니까 1, 2, 3 이렇게 가진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x는 지금 뭐라 볼 수 있는 거야? 4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x가 뭐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배수인 이제 1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x는 뭐여야 된다? 12의 배수여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의 12의 배수는 그러면 12 곱하기 8이 딱 얼마 나요? 12 곱하기 8 하면은 96 나오죠? 그럼 96이 이제 마지막, 딱 마지노선이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1에서 12 곱하기 8까지니까 총 8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봐봅시다. 3번을 볼 건데, 3번 문제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어떤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정수를, 두 개의 정수를 갖다가 만약에 얘네 두 개를 더한다 혹은 뺀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칭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 직관적으로 정수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갑자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나 무리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이 정수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뺀다고 한들 정수 나오겠지. 예를 들어 두 개의 정수, 예를 들어 1 더하기 3, 2 더하기 5 혹은 마이너스 1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럼 요거 하나 받아들여 놓고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가우스 5-2x 가우스에 빼기 2x 이게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뭐가 되겠느냐를 보자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가우스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가우스를 좀 하나에 몰아놓고 가우스를 자체를 정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우변을 지금 해석하는 게 좀 익숙했었으니까, 그럼 가우스 하나만 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싹 다 넘겨서 얘를 정수로, 그럼 그 우변도 정수여야 된다, 그 논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가우스 5-2x는 지금 EX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1 플러스 E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얘는 어쨌든 정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1 플러스 EX도 정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어쨌든 얘는 지금 정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EX가 정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했던 거 어쨌든 뭐랑 뭐를 더해서 뭐랑 어떻게 4층 연산을 해가지고 정수가 나올 수 있다. 여기 4층 연산 아니죠?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어쨌든 어떤 정수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하게 되면 정수가 나온다. 그러면 1하고 2x를 더해서 정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2x도 마찬가지로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한번 써보게 되면 1 플러스 2x도 이게 이제 정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2x도 마찬가지로 정수여야 된다.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정수랑 더해야지만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EX에 대한 정체가 좀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을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보니까, 그럼 EX가 정수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 뺀 것도 마찬가지로 정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본 내용이지. 그러면 여기 정수 안에 정수 뺀 게 그럼 여기 가우스 안에 값도 정수인 거니까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값을 가지는 게 가우스 값인데, 근데 얘 자체가 이미 정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좌변은 5-2x가 될 거고 우변은 1 플러스 2x가 될 거다.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4x 넘어가면 4x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x는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절대값하고 가우스를 통해서 뭔가 이 실수에 관해서 이제 구간을 나누는 걸 봤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어쨌든 구간을 나누는 거를 우리가 실수의 이제 분류라고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립을 해보자면 그럼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어떤 수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이제 기호 안의 값이 0 이상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우스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수의 가우스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 자체는 우리가 한 칸 단위의 정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를 n이라고 하게 되면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단 이제 n이 정수인 거죠. n이 정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 가우스라는 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값이 이 기호 안의 값이 어떤 수보다 그 다음에 크게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수보다 작게 있냐라는 거를 이제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얘에서 어떤 정수를 한 칸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수보다 이상이고 어떤 수보다 미만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하나 보게 되면 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예제는 x제곱에 그 다음에 가우스의 x제곱에 그 다음에 요가 값이 x 가우스 x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x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x에 관해서 어쨌든 구간 나누기가 중요할 건데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x는 그냥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x는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근데 지금 x제곱은 안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x제곱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럼 얘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구간을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구간을 날 땐 정수 단위로 한 칸 단위씩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가우스에 대해서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제곱의 값이 지금 얘는 0부터 4까지 쭉 있는 거니까 그럼 쭉 써보는 거지. 그럼 0보다 크고 또 한 칸 단위 1.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제곱이 1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칸이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제곱이 2를 기준으로 해서 3으로 가는 경우 네, 마지막으로는 x제곱이 3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칸을 가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4까지 다 끝났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x제곱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x제곱은 그대로 일단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이대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끝나는 거고 우변을 써주게 되면 x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제 x제곱에 대한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럼 x에 대한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에 대한 범위를 아래쪽 한번 써볼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고 얘 같은 경우 x가 1 이상인 거고 루트 2보다 작은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지금 루트 2 이상인 거고 루트 3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루트 3 이상인 거고 2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푼 거를 하나하나 맞춰봅시다. 그러면 이제 x 가우스 x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또 가우스 x 값이 0이 나올 거니까 그럼 얘만 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x가 0 또는 1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경우를 나누게 되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부호값이 이제 범위값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범위값이 항상 우리가 구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범위값이 항상 맞는지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구한 범위값이 다시 이 구한 해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럼 0과 1이 지금 요 범위 안에 있느냐? 지금 요 범위 안에 없죠. 지금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 안 되고 얘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 거. 이제 x제곱이 1 이상이고 2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좌변은 x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 우변은 x에다가 지금 요 범위 안에선 1이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빼기 1이다. 그럼 이것도 사라지면서 x가 뭐뭐나 0하고 1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0 같은 경우는 이 범위 안에 없는데 1은 되겠네. 그럼 얘 되고 그럼 요거 하나 된다. 이제 1 하나 나왔지. 그 다음 범위도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x제곱에다가 가우스 값은 2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x 써주고
마이너스 가우스 x 값이니까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 1점 얼마 얼마 1점 얼마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1이 나오게 되겠네. 가우스 씌우게 되면은. 그럼 이거 풀어야 될 거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근해 공식 쓸 수 있겠지? 근해 공식을 써주게 되면은 이제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이거 하면 1이죠. 마이너스 4배 ac 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요 값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 범위 안에 있나? 그러면 루트 5라는 거는 1점 얼마 얼마는 수죠. 그럼 이렇게 구한 값이 또 요 범위 안에 있나 체크를 해봐야겠네. 루트 5라는 것은 2점 얼마 얼마는 수지. 그러면 2점 얼마만 수를 1에서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일단 빼는 값은 안 될 거야. 빼는 값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는 값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1 플러스 2점 얼마만 수인 거니까 3점 얼마 얼마 수고 그걸 2로 나눈 거니까 그럼 이 값이 여기 범위 안에 있나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나누게 되면 1.5 얼마 얼마 수겠죠. 1.5 얼마 얼마 수가 나올 거고 여기는 1.4 얼마 얼마 얘는 1.7 얼마 얼마니까 그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이제 펌이 되겠다. 뭐 수 계산인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또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니까 플러스 요거 하나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해보면 x제곱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가우스 씌우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값은 여기 x 마이너스 가우스니까 x 마이너스에다가 여기다 마찬가지로 또 가우스 씌우면은 1이죠.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요거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오케이. 그럼 x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두 개 다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도 여기 없고 그럼 2도 여기 없으니까 둘 다 안 되네요. 여기 지우게 되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x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라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를 분류하겠다. 어쨌든 이 절대값이나 가우스에 대해서 어떤 구간을 구하겠다. 구간을 이제 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값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가우스 같은 경우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문제 또 풀어봅시다. 풀어볼 거는 연습문제로 넘어가서 7단원에 있는 건데 뭐 넘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연습문제 7-2번을 풀 건데 자, 문제에서 표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 기본적인 가우스의 표현을 나타낼 때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3분의 x 플러스 2의 가우스, 그 다음에 요거에서 x 마이너스 가우스의 x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 x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x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한번 보자. 어쨌든 얘는 정수인데 요거 보니까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하나의 개념 있지? 요거 같은 경우는 x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x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x의 소수 부분.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h라고 했었을 때 0 이상이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분명 가우스 x, 가우스 값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정수 값이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있는 거고 플러스 2의 값이 있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좌변은 정수인 거고 그럼 우변도 그럼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등호인 거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2에다가 어떤 정수에다가 어떤 정수를 더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요 범위 안에서의 정수를 생각하면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 말인 즉슨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뭐여야 된다? 얘는 지금 0이어야 된다. 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즉 x가 5일 수밖에 없다. x는 정수구나. x는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내용 가지고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가우스 3분의 x 플러스 2의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소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3분의 x 플러스 2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범위값으로 2 이상이고 3보다 작다. 따라서 x 값을 이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3 넘어가서 9, 2 빼면 7, 그 다음에 여기는 3 넘어가서 6, 그 다음에 2 빼면은 4인 거니까 요 범위 안에 정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x가 4거나 5거나 6이어야 된다. x는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세 개 합한 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을 쭉 봤으니까 그럼 가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우스 x라는 값이 n 이상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범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온다?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 거니까 n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우스 x 값이 n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x는 n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요 사이에 범위 있다. n은 포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내용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정수 단위로 해가지고 한 칸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구간을 나누는 생각이었죠. 실수에 분류해서 했던 그래서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x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정수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수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소수 부분에 관한 얘기들도 했지. 그래서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x가 되겠고 소수 부분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x-가우스 x의 형태로 나타내지면서 그 범위값은 0 이상이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에 대한 이제 분류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정수에 대한 분류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수의 분류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수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정수를 만약에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는 짝수하고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n은 정수고 그러면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거냐 n에 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은 짝수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홀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정수를 만약에 짝수와 홀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정수를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세 개, 네 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어떻게 되는 경우로 한번은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두 개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어서 한번 세 개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수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3으로 나눈다. 우리가 세 개로 지금 분류하는 경우 세 개로 분류할 거니까 그러면은 세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가 있겠고 어떤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2인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없겠지. 왜냐하면 이제 나누는 수보다는 나머지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1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3, 4, 5 이렇게 나올 거고 2 들어가게 되면 6, 7,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나머지가 0인 수, 나머지가 1인 수, 나머지가 2인 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건데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수로 쭉 써본다 한다면 그럼 1, 2, 3, 4, 5, 6, 7, 8, 9 뭐 10까지만 할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0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머지가 0인 거를 얘로 이제 요 색깔로 표시한다면은 나머지 0인 거는 얘, 얘, 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거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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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2인 거는 얘, 얘, 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색칠놀이 왜 했냐? 뭐 이거 굳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왜 했냐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나누는 수를 뭘로 봤어? 3으로 본 거잖아. 그러면은 이 3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3, 6, 9, 그 다음에 2, 5, 8, 1, 4, 7, 10 얘네들이 지금 다 몇 칸 간격으로 나와? 3칸 간격으로 나오지? 하나, 둘, 세 칸 나오고 하나, 둘, 세 칸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거 뭐라 할까? 노란색이랄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다 세 칸 단위로 반복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마다 같은 나머지를 갖는 수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수를 갖다가 B로 나눴을 때 몫을 Q,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이제 표시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때 B로 나눴다라는 거는 지금 정수, 모든 정수를 갖다가 A가 이제 모든 정수를 의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정수를 갖다가 B개로 이제 분류하는 경우지. 그럼 위에선 이제 3으로 나눴던 거니까 3개로 분류한 거였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으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3개로 분류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요게 가지는 의미, 이 B 값이 가지는 의미가 주기가 됐다라는 거지. 얘는 이제 주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럼 3개씩 묶었을 때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세트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수를 분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한 주기씩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한 주기씩. 이제 세 개로 묶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한 주기 안에 들어오는 거에서 정수들이 쭉쭉쭉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칸마다 건너뛸 때 걔네들이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한 주기씩 묶어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기로 묶는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n이 만약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이렇게 있는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자연수다 라고 했었을 때 n을 지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가 있고 n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1 이렇게 되는 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얘네들에 해당되는 n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수를 갖다가 3개로 나눈 거니까 그럼 3번마다 이렇게 주기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4번마다 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3번인 거고 얘는 4번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관찰을 하려면은 그럼 3과 4의 최소 공보수는 12 그러면은 12개만큼만 한 번에 묶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럼 12개만큼 계속 반복되는 규칙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12개를 쭉 써보는 거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이 13, 14, 15, 16, 17, 18 왜 이렇게 계속 쓰냐면은 좀 규칙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22, 23, 24 어쨌든 이 이론부터는 쭉쭉쭉 반복이 될 거고 그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얘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걔네들만 한번 표시를 해보자. 그럼 3, 6, 9, 12, 그 다음에 15, 18, 21, 그 다음에 24 얘네들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돼야 되는 거는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1이어야 되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되지. 그럼 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단위로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5 되고요. 그 다음에 9 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또 이제 13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반복이겠죠.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 오면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쭉쭉쭉 갈 건데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분명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오는 거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나오는 거 걔네들의 개수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개수인데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 라인에서 딱 요거 하나 되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라인에서 보니까 요거 하나 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거의 개수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 라인 안에서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 한 라인 안에서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었을 때 100까지의 자연수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숫자 쭉 가게 되면은 이제 100에 가까운 자연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12 곱하기 8 정도 하게 되면 96 나오고 그럼 이제 숫자를 넘어가게 되겠지. 그럼 96, 97, 98, 99, 100까지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라인 안에서 하나 또 못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 라인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쭉쭉쭉 세게 되면은 12 곱하기 1에서 12 곱하기 8까지 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8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정수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수를 갖다가 B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비계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화 돼가지고 비계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여기서는 이제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개씩 나뉘는 거고 여기는 4로 나눴으니까 4개씩 나뉜다. 따라서 우리가 정수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수를 이제 B로 나눈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수는 나머지에 의해서 이제 비계로 분류된다라는 게 이제 정수의 분류인 내용인 거고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의 분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정수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문제로서는 정수의 나눗셈이 이렇게 제시되기 때문에 정수의 나눗셈이 제시될 거고 그럼 이러한 정수의 나눗셈이 제시된 경우 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주기씩 묶어서 생각을 한다. 얘 같은 경우는 3주기고 얘 같은 경우는 4주기인 거니까 그럼 얘네들의 최소 주기인 12주기씩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한 주기씩 나눠서 한 주기
기자가 이쁘게 안 써져. 한 주기씩 나누어 묶어서 생각을 한다. 묶어서 생각을 한다. 묶어 생각하자.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값이 1 한 다음에 이 대각선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어서 무리수를 보았다라고 이제 무리수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됐다? 무리수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4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그럼 네모 같은 경우에는 2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처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경우가 문제였던 거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경우였으니까, 그럼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네모라는 게 어떤 수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화 한번 해보자면,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x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여주기로 했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죠. a의 제곱근. 그렇다면 루트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우리가 그럼 x에 대해서 x라는 게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렸을 때 그럼 그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수인 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수인 거는 이제 루트 a라고 표현하는 거고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다.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곱근 a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곱근 a 그냥 네이밍인 거니까 제곱근 a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다시 x라는 거는 a의 제곱근인 거고, 그럼 그 x라는 것이 양수일 때는 루트 a,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그 x를 제곱하면 a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얘네들을 제곱을 한 거니까 조금 합쳐서 써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수 있겠고, 그럼 얘를 제곱해서 이제 a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호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개념을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제곱근. 그러면 지금 이 제곱한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제곱만 있진 않으니까 그럼 한번 세제곱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럼 걔네들을 이제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3승은 8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값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x 3승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고, 요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2는 간단하게 있겠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듯이 어쨌든 2 집어넣으면 8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럼 x값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x값은 2가 나오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 부분을 간단하게 식변형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형태인 거니까 그럼 얘는 어쨌든 0보다 큰 형태가 나오게 되죠. 0보다 이렇게 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에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x가 2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에서는 이제 근이 안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 뭐 뒤쪽에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실수 범위에서 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기화해보게 되면은 x 3승이 일단 a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x를 갖다가 우리가 a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 세제곱근이라고 한다. a에 대한 세제곱근,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방금도 봤듯이 분명 여기서는 x가 2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수에서는 값이 안 나와요. 실수에서는 될 수 있는 게 없고, 왜냐하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다른 범위에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허수라는 범위를 배우게 될 건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근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개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3차식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실수인 것만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냐면 실수인 것만 여기에다 표현을 a에 대해서 루트 이렇게 쓰여있던 거예요. 앞에 3자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a의 세제곱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근자가 하나 빠졌네요. 근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a에다가 세제곱 이렇게 써주고 a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세제곱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a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곱근과 세제곱근을 이제 계산해서 쓰기 위해서 그럼 계산에 대한 성질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에
루트 값이 우리가 좀 실제 수를 집어넣어 보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 a제곱의 루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양수, 그 다음에 0, 음수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에 대해서 양수 하나 집어넣는 데 생각을 해보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0의 제곱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2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요거 값은 그대로 2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대로 0이 나오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4인 거고, 그럼 루트 4의 값은 2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온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 양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왔는데 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온 2의 값이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2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0은 0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양수 값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 값은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a 제곱의 루트 값은 기능은 어떤 거 하는 거구나. 요거에 대해서는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절대값. 그럼 따라서 이 기호는 어떤 거라면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의 a하고 똑같은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세제곱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 세제곱에다 루트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2의 세제곱에다가 루트 세제곱근 씌워주고 0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음수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의 이제 세제곱근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가 되겠고 0은 0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이죠. 이 안쪽이.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그럼 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2하고 마이너스 2 얘네들은 그대로 집어넣었던 게 어떻게 나온 거야? 그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대로 나오게 된 거. 즉 우리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요 형태에서는 그대로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A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세제곱근과 관련된 계산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 세제곱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세제곱근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분모에 있었을 때 유리화할 수 있는가를 볼 겁니다. 세제곱근의 유리화. 우리가 앞에서 사실 이 세제곱과 관련돼 가지고 세제곱이라는 건 어쨌든 3승을 한 거니까 그럼 3승과 관련된 계산식을 하나 배운 적이 있죠. 우리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 관련된 공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b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 3승 플러스 b 3승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4의 그 다음에 세제곱근 있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근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리화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세제곱함에 있어서 얘를 이용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 4라는 값을 세제곱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세제곱근과 관련된 얘기인 거니까 그럼 얘를 A, 얘를 B로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지만이 얘를 3승 만들면서 유리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을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그만큼을 곱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연장을 해가지고 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A, B는 이만큼이 A인 거고 이만큼이 B인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중괄호로 바꿀까? 그러면은 이제 세제곱근 4에다가 얘를 갖다가 제곱하고 빼기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세제곱근을 묶이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게 되면은 세제곱근의 8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 자체로 또 플러스 요거에다가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된다. 쭉 연결해서 마저 씁시다. 이렇게 닫아주고 그러면 이제 분자에다가는 똑같이 여기 이제 한 번 더 써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마저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겠느냐.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하나의 분모의 형태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제곱해서 나타나면서 분모에는 뭐가 되겠고 4 더하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 썼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얘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 같은 경우는 이 제곱값이 들어오면서 4의 제곱인 거니까 16. 그럼 얘는 8 곱하기 2로 쓸 수 있으니까 8을 바깥쪽으로 빼주게 되면 2에다가 세제곱근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만큼은 그냥 2만 남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다가 2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제곱근의 뭐 4. 요 정도라면 이제 써주면 되겠지. 어쨌든 부모를 유리화해 주는 게 지금 주요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근의 유리화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에 지금 5-5번을 볼 건데, 기본 문제 5-5번에 2번부터 보게 되면은, 자, 2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루트의 3 플러스 루트 2-1, 그 다음에 분의 1. 요걸 이제 지금 간단히 하라는 거지. 그렇다면 어쨌든 루트 간에서 우리가 지금 유리화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개가 있는 건데, 항이 3개가 있는 건데 2개로 보면 편하니까 그럼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묶어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지금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지금 얼마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어? 루트 3에다가 빼기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2-1 이만큼을 이제 분자에다가 또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얘제곱 빼기 얘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제곱을 하게 되면 얘고,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1의 제곱이죠. 루트 2-1의 제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3 빼기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만큼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계산하면 3 빼기에다가 괄호 안에 거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오게 되겠고, 플러스 1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3 빼기 요거 같은 경우는 둘이 합치면 3인 거니까 3-3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 루트 2 나오게 된다. 이만큼이 2 루트인 거니까 그럼 얘만 지금 이제 또 루트 2 곱해가지고 이제 유리화 해주면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에서는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 같은 경우 이제 번분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형태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에다가 또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다. 그럼 하나하나 또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 먼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얘 이제 유리해주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수 있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이만큼이 루트 1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럼 이만큼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좀 색깔을 나눠서 이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루트 2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루트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리화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위아래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따라서 이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마무리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문제 5-6번을 봐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x값이 주어져 있고 y값이 주어져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x값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고, y값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와 있었을 때,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구하는 게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플러스 몇 y 제곱? 3y 제곱이지? 3y 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x값 주어졌고 y값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대입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건 너무 조금 빡세 보이죠? 빡세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어쨌든 간에 x값 알고 y값 아니까 그럼 얘네들에서 합과 곱을 생각을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식변형, 우리가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에서 봤던 그 식변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에 대해서 합과 곱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 두 개를 합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합하면은 지금 루트 2 날아가면서 2 루트 3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곱해지는 거니까 그럼 1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렇다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지금 식변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얘를 이제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같은 형태끼리 먼저 묶게 되면은 3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이고, 뒤에 남는 거는 5xy 이렇게 남게 되겠지. 5xy 이렇게 남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한번 계산을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xy 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y제곱은 요거 구해놨으니까 요거 제곱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2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10 나오게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10을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xy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게 되면 30에서 5 빼면은 25라고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2번도 해결해 봅시다. 2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x4승에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의 4승 요걸 이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끼리 같은 거.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걸 x제곱 그 다음에 이걸 y제곱에 대해서 각각 제곱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이쁜 거야? x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x4승,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제곱이라고 생각하면 a제곱 2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는 게 이쁜 거니까, 그럼 2배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플러스 y의 4승 이렇게 써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y제곱만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했던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형태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의 y의 제곱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지금 구해놨고, x, y 값도 지금 1이라고 해놨으니까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에 y의 값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요거를 이제 해보자. y제곱 플러스 1을 좀 더 깔끔하게 쓸까? y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요걸 이제 구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요 상황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통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럼 통분 한번 해봅시다. 통분을 해서 바로 이제 전개해서 쓰게 되면, 그럼 얘랑 곱해서 쓰는 거니까 x제곱 y제곱 있겠고, 그 다음에 x제곱에 y제곱 더한 게 있겠죠. x제곱에다가 y제곱, 그 다음에 1 더한 값. 그 다음에 이 y에다가 y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게 y3승 플러스 y 나오게 되고, 그럼 이쪽에서는 x3승 플러스 x 나오게 되지. 그러면 지금 x3승 플러스 y3승 나오는 거고, x하고 y 더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 계산도, 요거 xy의 제곱인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구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y도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3승 더하기 y3승은 요거 이제 또 공식인 거니까 x3승 더하기 y3승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3승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 xy죠. 3배 xy에다가 x 플러스 y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y 우리 알고 있고 xy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요것도 이제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 문제 5-7번을 봅시다. 기본 문제 5-7번. 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루트 3 더하기 1이 나와 있고, 요거 이제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 그럼 표현 자체를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항상 범위에 대한 생각, b라는 것은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b분의 1에 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분의 1 요걸 이제 뺀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3 더하기 1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럼 루트 3이라는 거 어쨌든 1점 얼마얼마한 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2점 얼마얼마한 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a,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a는 정수 부분인 거니까, 그럼 이 수에 대해서 정수 부분은 바로 a는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기를 우리가 그 실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 플러스 1에서 2를 빼주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b가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루트 3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에 여기서는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뭐 이거 루트 3 플러스 1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요거. 이건 우리 앞에서 했던 무리수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시게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문제 5-8번 한번 봐봅시다. 자, 5-8번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보게 됐을 때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x의 3승, 그 다음에 3x의 제곱, 그 다음에 4x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뭐 대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을 때 지금 x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x제곱하고 x3승 한번 차례대로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각각을 구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x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럼 x제곱을 구해보려면 얘를 지금 제곱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얘 자체로 제곱하기에는 지금 형태가 좀 복잡한 거니까 그럼 1만 넘겨서 얘 이 루트만 우변 남게끔 한 다음에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x 플러스 1은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제 각각 한번 제곱을 해보자라는 거지. 제곱을.
자, 그렇다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2가 남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게 x제곱을 나타내는 거니까 x제곱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지. x3승을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x3승을 만들기 위해서 x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올 건데 그때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에 x제곱 요 부분을 또 뭐라고 쓸 수 있냐?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이제 x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럼 이만큼은 마이너스 4, 이제 4x죠? 그럼 x를 더하게 되면은 5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게 되면 x3승은 지금 나온 게 5x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에다가 x제곱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4x의 값은 4x 써주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지금 5x하고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x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3x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은 3 그럼 1 남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3 따라서 3 루트 2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또 간혹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중근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시다. 우리가 이제 근호가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상황은 우리가 A가 B하고 0 이렇게 대소관계가 놓여져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를 다룰 거냐면 지금 A 더하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AB 요걸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걸 할 거야. 그럼 이거 이제 또 어떻게 풀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2에 초점을 맞춰서 얘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보게 된다면 그럼 A, B는 루트 A하고 루트 B를 각각을 제곱한 게 되겠지? 그럼 표현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쭉 써주고 여기에 대해서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A를 한번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B를 제곱한 거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배의 루트 A, 루트 B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루트 A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 쓸까요? 여기에서 루트 A하고 루트 B를 전체를 제곱한 거게 되는 거니까 그 루트 A하고 루트 B를 제곱했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제곱의 루트인 거니까 절대값 씌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양수인 거니까 그건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게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게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워서 나올 텐데 그러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마찬가지로 양수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가정해 놓은 상태라면은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양수가 맞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언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좀 형태로 맞춰서 생각을 하려면 만약에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아져 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얘네 둘이 이렇게 형태가 안 나오고 이번에 루트 B 빼기 루트 A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큰 값을 앞에 써줘야지만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생각을 해두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한번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중근호로 풀 때는 세 가지만 딱 형태적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로는 이제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과 곱의 형태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큰 걸 앞에 쓴다. 큰 수에 대한 개념 요거를 써주면 된다. 그럼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합과 곱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앞에는 이제 합이 나오고 뒤에는 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어줘야지만이 형태와 합과 곱이 맞춰진다. 맞춰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과 곱이 맞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어떤 수의 합이 되고 어떤 수의 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각각의 A, B라는 수 중에서 어떤 수를 앞에다 두면 되냐면 큰 수를 앞에다 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큰 수를 앞에다 둬서 루트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수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기본 문제 이제 5-9번을 보게 되면은, 자, 1번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루트에 10 더하기 2 루트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형태부터 어떤 거 더하기 2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맞춰진 상태에서 어떤 건데, 근데 합과 곱으로 생각하면 어떤 수의 합이 10이고, 어떤 수의 곱이 21이야. 그러면 3, 7, 21인 거니까, 그러면 합도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지. 그러면은 3과 7 중에서 큰 수를 항상 앞에다 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루트 7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표현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에서는 루트 7에 루트 안에 7 더하기 루트 4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형태부터 생각을 해주면 여기 앞에 2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2가 없지? 그럼 2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7 더하기 여기에서 4가 바깥쪽으로 뿅 나오면서 2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밖에는 이제 10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또 두 수의 합이 7이고 두 수의 곱이 10이야. 그럼 곱부터 항상 보는 게 편해요. 얘는 이제 소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2, 5, 10인 거고 그럼 2랑 5 더해서 7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럼 2랑 5 중에서 어떤 것부터? 큰 수부터 항상 앞에다 쓴다.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이렇게 쓰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스트로 3번 더 하나 마지막 연습을 해봅시다. 9-6 루트 이거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부터 맞춰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3인 거니까 3은 필요 없어. 그러면 루트 안쪽으로 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2에 그럼 3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9, 9, 2, 9,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곱이 지금 18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18이 되는 거 3, 6, 2, 9 이런 거 있을 텐데 지금 합이 9가야 돼. 그러니까 3, 6만 되겠네. 그럼 3과 6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앞에 쓸 거냐? 항상 큰 걸 앞에 쓴다. 그럼 루트 6 써주고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식 하나를 볼 건데 x 더하기 루트 2y 이 값이 이제 0이라고 했었을 때 xy는 유리수로 이제 한정을 해서 유리수 xy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딱 보이는 거는 그냥 x랑 y에 뭐 넣으면 되겠어? 0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요거 말고 또 있나를 한번 그 외에 또 값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 넣고 0 넣어도 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넣고 뭐 1 넣어도 뭐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루트 2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 내에서는 우리가 이 루트 2를 없앨 방법이 지금 없죠. 요걸 이제 루트 2를 풀어줘야 되는데 y에다 유리수 넣어버리면 이 루트 2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러면 x도 만약에 유리수라고 한다라면은 이 루트 2를 지워줘서 이 0으로 만들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를 이제 0,0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요거를 표현을 좀 더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a 더하기 그 다음에 b 루트 m 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형태는 그대로인데 이제 좀 미지수로만 표현을 한 것뿐인 거지. 이때 조건은 a, b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볼 거고 a, b는 유리수 그 다음에 루트 m은 이제 무리수라고 볼 거고 무리수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 xy를 만족시키는 값이 0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시키는 게 a, b를 찾아보게 되면 a는 0, b는 0 요거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얘라고 해서 지금 a는 0이고 b나 0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것은 이 조건을 한번 부정해 보는 거지.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라고 했는데 이게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루트 m만 남겨두고 반대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루트 m은 이제 a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b로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b분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러면 좌변을 보게 되면 좌변은 지금 무리수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a, b가 유리수인 거니까 그럼 얘도 유리수지. 그러면 좌변은 무리수인데 우변은 지금 유리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무리수랑 유리수랑 같다는 지금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모순이지 모순. 즉 어떤 거야?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b는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b가 0이라고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a는 0이다 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도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a 더하기 b 루트 m은 0일 때 a는 0이고 b는 0이다. 사실 뭐 반대로도 성립하는 내용인 거니까 반대로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지. a가 0이고 b가 0일 때 a 더하기 b 루트 m은 0이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무리수와 관련해서 뭔가 같을 조건이 있으니까 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을 조건. 그럼 이거 외에도 좀 더 다른 형태를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추가를 해서 AB 외 CD라는 문자를 추가해서 보게 되면은 A 더하기 B 루트 M 그 다음에 C 더하기 D 루트 M 이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네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하게 되면 A-C 그 다음에 B-D 루트 M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형태는 사실 여기서 봤던 형태랑 똑같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개수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야. 야,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A랑 C랑 같은 거고 B랑 D랑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A랑 C랑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랑 D랑 같게 된다. 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A 더하기 루트 M 그 다음에 B 더하기 루트 N 이 형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하고 우변에서 지금 좌변에서 유리수는 A고 우변에서 유리수는 B고 또 좌변에서의 무리수는 루트 M이고 우변에서의 무리수는 루트 N이죠. 그러니까 또 유리수랑 무리수끼리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A랑 B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과 N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유리수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가 얘네 둘이 포함된 방정식 있을 텐데 포함된 방정식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방정식의 미지수를 이제 구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지수를 구할 때 사용한다. 때 사용. 따라서 우리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어쨌든 이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쓰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면은 지금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예. 우리가 지금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A, B, C, D는 유리수고 루트 M은 무리수다. 즉 유리수와 무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유리수와 무리수가 포함된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어떤 뭐 우리가 논술이라던가 아니면 서술형 이런 데서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조건을 꼭 무조건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 확인한다던가 아니면은 요걸 이제 한 줄 써줘서 요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써줘야지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조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하나 좀 연습을 해봅시다. 볼 거는 연습 문제, 색깔이 하얀색으로. 연습 문제 5-10번을 볼 겁니다. 5-10번. 자, 문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무리수 루트 5-1, 루트 5-1 일단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5-1의 소수 부분이 x에 관한 나왔으니까 일단 소수 부분부터 좀 표현해볼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점 얼마한 수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그럼 1점 얼마한 수가 나올 거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나타내려면 정수 부분 1이죠. 1이고 그다음 소수 부분은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는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수 부분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이다. 그럼 알파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알파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제 1을 반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루트의 5 마이너스 루트 5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알파 값이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하는 게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구하라고 했냐면 유리수 A,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유리수 A, B. 유리수 A, B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일단 유리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근데 이제 루트도 나왔으니까 그럼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좀 써볼 만한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알파라는 거는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해는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알파 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루트의 5-2의 제곱 플러스 a의 루트의 5-2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 이제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유리수 부분하고 무리수 부분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묶어서 이제 무리수 파트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유리수 온다고 하면은 지금 얘 이제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얘 제곱하면 5죠. 5. 그 다음에 여기 저게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4 루트 5 나오니까 마이너스 4 쓰고 루트 5 나오게끔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면 4 나오고, 그 다음에 a 루트 온 거니까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써주고 플러스 b,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가 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유리수 AB라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이 유리수 맞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유리수 맞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 루트 5인 거니까 얘는 이제 유리수 조건, 무리수 조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써가지고 이 부분이 0이다, 이 부분이 0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A는 4가 나오게 되겠죠? A는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A가 4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B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인 거니까 B값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 파트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